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핫 이슈로 계속 떠오를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은 레모님, 네. 오늘은 이제 네. 부동산은 트렌드에 따라서 매년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 좀 바뀌는 것 같던데 네. 2024년은 네. 어떤 부동산이 트렌드일까요? 그런 거는 보통 뭐 연말이나 작년 12월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놓쳤어요. 아, 네. 늦기 전에 빨리 3월이라도. 아마 올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종목은 재건축 아닐까 싶어요. 제가 관심 가지라고 안 해도 관심 가지지 않을까. 왜냐면 조금 뭐 부동산 정책이나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면 전부 재건축 이야기만 있거든요. 1기 신도시 특별법, 뭐 노후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규제 완화, 뭐 전부 다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아니요, 잘 이름 모르겠어요. 비슷하잖아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책을 찾아보면 재건축 기간이 원래 30년 도래하면 재건축 가능하다 이런 건데 20년으로 줄여줄게. 그 다음에 안전진단 까다로운데 좀 완화해줄게. 용적률도 좀 빼곡하게 닭장 아파트 지을 수 있게 해줄게. 절차도 간소화해줄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20년 차 된 아파트가 얼마나 많을까요? 경기도 신도시 뭐 대부분 다 해당하고요. 뭐 지방도 사실은 대단히 많은 아파트가 해당하거든요. 제가 그랬을 때 아파트 중에서 거의 한 60, 70% 해당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신도시 위주로 이제 계속 도시를 발전시켰다면 지금은 신도시 개발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 구도심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재건축이 있다고는 생각하죠. 근데 이제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차라리 재건축을 할 거라면 그냥 완성되어 있는 신축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많이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 살고 싶지 재건축 그 허름한 곳에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신축이 있는데 이거 배제하고 철저하게 재건축 애매한 20년, 30년 이게 될지도 모르는 거를 한다? 물론 이제 저는 그게 핫 이슈로 계속 떠오를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은 신축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 종목이 있는데 왜 신축인지 궁금해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수요 측면으로 생각하는 게 1번이겠죠. 이미 내가 뭐 구축 아파트 갖고 있던 사람들 말고 이제 앞으로 뭔가를 살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신축 아파트 선호하잖아요. 허름한 재건축보다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면 이거 누가 다 거래하는 거예요. 기존 소유자들이 뭐 2주택자, 3주택자가 되면서 지금 재건축을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갈아타기로 인해서 거래량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는 철저하게 투자 수요가 개입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아예 지금 뭐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재건축 아파트보다 신축이 훨씬 수요가 많다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과연 내 가설이 맞을까를 이제 작년 1월 달부터 1년치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거래량을 보면 되죠. 신축의 거래량과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량, 재건축도 입지가 좀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들을 보면 가설대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실제로 리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입지가 좋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거래량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좋은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거래량이 지금 폭발하면서 시세를 리딩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좀 애매한 가격대들, 뭐 9억에서 한 15억대 허리 라인에 있는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시세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요자들이 그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예시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엄청 많죠. 우리가 뭐 클릭 같은 거 아무거나 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분당에 있는 아파트 1기 신도시죠. 전부 다 지금 재건축 연식 도래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서현동의 유명한 한양 아파트 91년식이고 지금 33년 차 아파트예요.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큰 폭의 하락은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거래가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강남에 가서 대치동에 가면 성경 1차, 2차 재건축 해당하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거래량은 뜸하죠. 대신에 호가는 굉장히 높죠. 이걸 또 예시를 보여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여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오른쪽 가면은 뭐가 있죠? 잠실이 나오고, 잠실 대표하는 아파트가 지금 잠실 엘스가 있잖아요. 잠실 엘스도 지금 똑같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 변화 1년 동안 추이를 보면 거래량이 지금 폭발했잖아요.
물론 이제 입지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똑같은데 사람들은 이제 재건축이 아니라 그냥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외곽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하남에 있는 뭐 신도시에 있는 하남 이사에 있는 뭐 강변센트럴 자이 이런 아파트만 보더라도 거래량이 쭉 생겼거든요. 가격도 반등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가설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설이 철저하게 수요자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완화 그 정책 발표가 사실 작년 초부터 있었거든요. 작년 초부터 있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조금 미비하구나, 호가만 지금 조금 높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변수가 이제 하나가 발표한 정책이 이제 진짜 국회를 통과해서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변수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근데 이게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줄여주고 안전진단 완화하고 용적률 완화하고 뭐 절차 간소화하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10년 뒤에 뭐가 되는 거죠?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겠죠. 신축 아파트가 되면 오르는 거지. 지금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마지막에 신축되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기대치를 가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신축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신축이 되면 비싸질 거다. 결국은 지금 신축이 올라야 재건축도 오를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결국 시세는 신축이 리딩한다. 그리고 신축하고 재건축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 안전 마진이 많을 때, 그때 사람들이 재건축 투자를 좋아하죠. 근데 지금은 격차도 크지도 않아요.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분양권보다 신축이 나은 이유는 뭐예요? 분양권보다 신축이 낫다고는 안 했지만 트렌드에서 많은 사람들은 재건축을 선호할 거지만 저는 신축이 조금 더 낫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 의미는 분양권보다도 신축이 낫다는 말이기도 해요. 과거에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청약 이꼬르 로또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 충분한 단지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 한 1년 넘게 이제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을 보면 자재비 올랐지, 인건비 올랐지, 그 분양가 자체가 거의 그 신축보다 한 3%에서 5%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는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분양권이 심지어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신축 아파트보다 입지가 더 좋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세가 저렴한 게 아닌 거죠. 비싼 거죠. 그리고 그 분양하는 아파트가 로얄동 로얄층은 기존 조합원이 다 가져가고 안 좋은 평형, 그 다음에 저층, 뭐 6층 이하 이런 물건들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권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분양권보다 조금 더 좋은 입지에 준신축이 있다면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생각이죠. 그럼 2024년 네. 트렌드는 신축에 관심을 가져라네요. 맞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에 대한 네. 주의사항도 조금 추가로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다른 종목보다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상황과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 입장에 맞는 조언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냥 뭐 애매한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지금 트렌드가 재건축이라고 하니까 뭐 한 20년만 넘어도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한 25년 차 애매한 아파트를 그냥 마구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집 마련으로. 또 입지가 또 애매한 뭐 경기도 외곽 거를 답이 안 나오거든요.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입지를 고려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결국은 현재 입지가 정말 좋거나 아니면 그곳에 교통호재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재건축 단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같은 게 아니다. 입지가 완벽한 곳만 검토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재건축은 실거주도 어렵죠. 투자로 접근하려면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전세가가 뭐 낮으니까. 근데 사실 그 정도 금액이면 그러니까 그 인근에 유사한 신축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살 거면 진짜 좋은 입지를 사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20년은 충분히 넘었고, 예를 들면 아까 뭐 강남에 있는 재건축일 수도 있고요. 아까 분당에 있는 좀 오래된 아파트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외곽에 있는 아파트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한 수강생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레모님, 제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걸 과연 더 가지고 가는 게 나을지, 지금이라도 팔아가지고 갈아타는 게 맞을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재건축 아파트요,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한 25년에서 30년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위치가 어딥니까? 하니까 경기도 외곽이래요. 이거 신도시도 1기 신도시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도시에 그냥 오래된 아파트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게 이제 재건축에 해당하니까 이걸 갖고 가면은 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팔라고.
뭐 팔라고는 안 했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답은 아닐 겁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입지 굉장히 좋은 재건축도 아직 제대로 출발 못하고 있는데 이거 출발해야 그 다음 이제 경기도 1기 신도시 출발할 수 있고, 그게 출발해야 그 다음 외곽에 있는 뭐 그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순번이 돌아오는데 일단 최소 10년 걸릴 것 같고, 그 재건축이 시작을 해서 완성되는데 또 한 뭐 15년 걸릴 것 같고, 그럼 그걸 합쳐보면 뭐 한 25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긴데요. 지금 수도권 아파트가 다 그 정도 연식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인근에 만약에 뭐 신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곳으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조언을 해줬죠. 그 생각은 지금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마치 재건축하면 고수의 영역이고 재건축하면 다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재건축은 고수 초보의 영역이 아니라 여유가 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영역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냥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름만 딱 들었을 때 어느 동네, 아 이거는 내가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지가 딱 여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제일 좋은 거. 근데 보니까 거기 신축이 없어. 재건축만 있어. 근데 돈 엄청 많이 들어가.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저는 이게 갖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저는 재건축 투자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인건비, 자재비 많이 올랐죠. 앞으로 재건축을 샀을 때 분명히 조합은 분양가격이 나올 텐데 그 분양가격이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안전마진을 계산해 보면 예상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여유 자금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가진 자들이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줘 버리고, 이미 멀쩡하게 다 지어져 있는 신축 많잖아요.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입주도 할 수 있고 뭐 세를 놓더라도 제일 먼저 나갈 거고. 그래서 신축이 초보자라서 돈이 안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오히려 이 신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그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약간 슬프지만 팩트 폭력을 해주셨네요. 네, 그냥 팩트예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조금 더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도 재건축이 대상이 되는 아파트도 있겠죠. 근데 이제 수도권도 재건축 대상이 되고 지방도 된다고 하면 어떤 게 먼저 돼야 될까? 수도권이 아무래도 조금 먼저 되겠죠. 그리고 그 여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호재 같은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지방에는 지금 아무런 호재가 없어요. 호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호재, 교통 호재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개가 모두 수도권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혹시 재건축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 하더라도 조금 지방보다는 좀 서울 중심으로 조금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신축만 올라가고 재건축은 못 올라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가 오르는 만큼 재건축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부터 시작해서 한 단기적으로 한 3, 4년, 좀 길면 5년 요 정도 봤을 때는 분명히 신축이 리딩할 거라고 봐요. 네, 그렇지만 좀 더 길게 놓고 보면 흐름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바톤을 던지거든요. 신축 오르면 그 다음 누굴까요? 재건축. 재건축 오르면 재개발. 그리고 나면 평범한 구축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좀 길게 놓고 보면 신축 다음에 그 다음 흐름들도 충분히 흘러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트렌드 주제를 1년 뒤에 다시 물어보면 되나요? 뭐 1년 동안 대부분 신축이 리딩하고 재건축이 조금 따라가는 형태로 결론이 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